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외국인 노동자를 마주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의 눈빛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그리고 도전이 담긴 방글라데시 청년 라임의 이야기입니다. 라임의 이야기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라임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따뜻한 손길들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라임의 눈으로 본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이제 라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임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어릴 적 저희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부모님과 4명의 형제 자매가 함께 살았는데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16살이었던 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일해야 했지만 마을에서는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받고 비행기표를 사는 모든 과정이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이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어린 여동생이 저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오빠, 며칠 지나면 집에 돌아와? 아니, 멀리 가는 건 아니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동생의 손을 떼어내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꼭 성공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곳은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공장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언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줄 아는 상태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작업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연발했고 그때마다 상사님의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해명조차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음식 적응도 큰 문제였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어본 적 없는 저에게 한국의 음식은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먹어본 김치는 너무 맵고 신맛이 강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갔지만 고향 음식이 그리워 밤마다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생일날의 기억은 아직도 가슴 아픕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은 저를 위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놓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혼자 남겨진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직장에서의 고된 노동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익숙치 않았던 방식의 노동은 제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매일 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휴식을 취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휴일에도 일했고 결과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를 다루다 손가락을 다쳤는데 뼈가 부러지는 중상이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했지만
의료보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울면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수술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 역시 넉넉지 않은 처지였지만 저를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따뜻함을 느꼈고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더욱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어 기초책을 구입하여 회사 점심시간마다 공부하여 배운 단어들을 동료들에게 직접 써먹어보곤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누구도 저를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한국어를 한마디라도 더 알려주려고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한국어가 부족하여 제대로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그 모든 순간들이 눈에 선할 정도로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는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모래방에 가서 즐겁게 트로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진의 둥지는 제 18번 노래입니다. 한국의 예능과 드라마 역시 제 삶의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삶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받던 월급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들에게 송금을 했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고 업무 능력도 인정받아 월급이 올랐습니다. 더 나은 환경의 숙소로 이사할 수 있었고 휴일에는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들의 가족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명절이면 초대를 받아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설날에 떡국을 먹어보았고 추석에는 송편 만들기에 도전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커져갔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고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송금으로 가족들의 삶도 나아졌습니다. 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고향 마을에서는 제가 성공 사례로 여겨져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저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저로선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의 저는 미래를 꿈꿉니다. 언젠가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 고향에 돌아가 열악한 급수, 전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싶고 제가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한국에서 익혔는지,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한국에서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을 고향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성공의 열쇠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한국인 동료들과 사장님의 배려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언젠가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과 방글라데시, 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꿈을 안고 낯선 땅에 온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돕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고급 수준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회사에서 통역 업무를 맡게 되었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새로운 근로자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가 받은 도움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주말마다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제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해에는 드디어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놀라움과 자부심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잘 살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지난 7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과거를 되돌아봤고 미래가 어찌 될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체류 자격 연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완벽한 한국어 구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 더 깊이 융화되기 위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전들이 저를 더 성장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7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외로웠던 청년은 이제 자신감 넘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제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제게 준 기회와 따뜻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면한 어려움이 아무리 크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손길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돕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제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품어준 대한민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방글라데시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도전과 기회들이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제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의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어 더 나은 미래로 저를 인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실 것입니다. 그 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언젠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